안녕하십니까. 저희 두 번째 파트 모듈화된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개발 방법 발표를 맡은 쇼플릭의 남창우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제 소개를 잠깐 할게요. 저는 이제 쇼플릭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워드프레스 개발한 지 이제 저도 한 2013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10몇 년 차 된 개발자고요. 원래는 저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컴퓨터 그래픽스를 했는데 모종의 사정으로 워드프레스로 커리어 체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10몇 년 동안 워드프레스 온갖 커스텀은 다 해봤습니다. 자부합니다. 그래서 코드 참 많이 읽었고요. 국내에서 워드프레스 코어 코드 진짜 저만큼 많이 읽은 사람이 있을까 혼자 그냥 자평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그인이나 테마 다 커스터마이즈 많이 해봤고요. 이제 특히 또 이제 하면서 다른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워드프레스로 옮겨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코드 같은 것도 많이 작업했고요. 뭐 주로 이제 PHP, 이제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요즘 이제 파이썬도 조금씩 가끔씩 써가면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마이그레이션 할 때는 이제 파이썬 많이 쓰는 편이고요. 인터넷에서 여기 제 얼굴이고 요거 이제 제가 쓰는 아바타 두 개인데 인터넷에서 혹시 이 이미지 보시면 이 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연히 만난다면.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 대상이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이나 테마 개발 한번 해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개발을 한번 해보셔서 개발 방법을 좀 더 리파인 하고 싶다, 나 좀 더 개발 좀 더 잘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에 있어서 고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사용법 강좌는 아닌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약간 이런 거 할 때 조금 약간 통쾌해요. 이 보통 국내 워드프레스 정보나 강의나 이런 거 전부 다 워드프레스 어떤 거 쓸래, 어떻게 할래, 플러그인은 뭐가 좋네, 테마는 뭐가 좋네 이런 얘기를 하지, 개발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하는 경우 글쎄 되게 기초적인 것만 하고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마다 저는 좀 뿌듯하다 그래야 되나, 통쾌하다 그래야 되나,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용법 강좌는 아니니까 요거 아니신 분들은 조금 얘가 도대체 뭔 소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개발 얘기를 좀 코어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뼛속까지 그런 얘기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테마라 플러그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론 이렇게 PT 퍼스널 트레이닝이 아니고 플러그인 혹은 테마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발표 대상은 이렇게 되고요. 자, 일러두자면 이 방법론이 지금 2023년 현재 그냥 제 개인적으로 했던 방법들을 추려 모아서 정리한 거지, 뭐 워드프레스 세계에 공통적으로 뭔가 돌아가는 그런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 일단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논문 발표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완벽하게 뭐 정리를 딱 돼가지고 이론적으로 딱 해가지고 요런 이론으로 했어, 개발 이론을 했어, 그런 뭐 코드 마스터들의 어떤 그런 건 아니니까 제가 발표하면서도 오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최대한 제가 이제 오류 없게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있다면 얼마든지 이제 알려주십시오. 그런 거는 지적 감사히 받아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할 거는 이렇게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워드프레스 개발 특성 잠깐 훑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진입 장벽이 있는지도 살짝 훑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이야기인 3번, 4번 모듈화, 그 다음에 저도 약간의 코드 설명 빠르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Q&A나 마무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드프레스 개발 특성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개발해 보셨으면 쓰러졌네, 괜찮습니까? 두 액션이나 어플라이 필터 같은 이제 워드프레스 내에 많이 뚫려진 개발 홀, 구멍, 거기에 이제 이벤트 그런 이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훅이죠. 거기에 홀백 기반으로 개발이 되고, 그런 기반들인데 그 이전에 미리 엄청나게 많은 기본 기능들이 코어에서 전달이 되어서 그래서 딱 들어가면 아까 이제 우리 병인 매니저가 보신 것처럼 관리자 화면에 그런 것들이 숭숭숭숭 뜨고 클릭 몇 번 하니까 페이지 만들어지고 코드 만들어지고 하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일반 웹 프레임워크랑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뭐 되게 비슷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느낌상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게, 주인이 일반적인 웹 프레임워크들은 주인이 개발자나 그 개발하는 주인들이 걔네 다 퍼스트 파티예요. 그리고 다른 애들이 이제 서드 파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갖고 와갖고 웹 프레임워크는 그거에 보조를 해준 역할인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코어가 얘네는 값이에요. 값. 일단은. 그리고 플러그인이나 테마를 통해서 이 코어에 이렇게 허용된 부분에 어떻게 콜백을 넣어서 하느냐에 따라서 커스텀이 되니까 얘가 주인이고 우리는 좀 손님이다, 느낌상. 그런 게 조금 다릅니다, 웹앱이랑. 그 다음에 이제 요 콜백이다 보니까 콜백 함수를 많이 쓰죠. 그래서 펑션 위주로 돼 있고, 최근은 뭐 펑션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기능이 추가되다 보니까 클래스 쓴 다음에 함수 랩핑해서 가기도 하고요. 이제 제일 뚜렷한 이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워드프레스 한 4.7인가? 4점대인가 5점대인가 때 와가지고, 예전에 이제 훅하고 애드 액션 어플라이 필터즈가 저 완전히 예전에는 저게 펑션 기반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코드가 싹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WP 훅이라는 클래스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클래스로 바꾼 다음에 그냥 랩핑 해가지고 함수로 그렇게 쓸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전달할 때 이게 이제 욕 많이 먹는 부분이긴 한데, 클래식한 PHP를 그대로 써서 상당히 많은 글로벌 변수를 쓰고 있죠. 최근 이제 블록 에디터, 지금 우리 병인 매니저 한 것처럼 리액트 이제 블록 에디터에서 리액트를 쓰게 되면서 뭐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워드프레스 프론트엔드 할 때도 이제 프론트엔드 리액티브한 그런 프레임워크를 많이 써서 이제 개발하는 추세고, 그러므로 블록 에디터랑 JS의 비율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패키지 깔았으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두 액션 어플라이 필터 됩니다.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PHP랑 이렇게 막 섞어 쓰는 건 안 되고,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두 액션 어플라이 필터, PHP에서 두 액션 어플라이 필터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진입장벽이라 그러면 뭐, 야, 이거 일반 개발자가 봤을 때 이것도 진입장벽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그냥 어떤 만났을 때 우리가 배워서 넘어가야 되는 어떤 지점, 그런 거 그냥 진입장벽을 해서 그냥 하나씩 얘기해 보면, 일단 뭐 다 아시는 것처럼 PHP, HTML, CSS, 뭐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혹은 뭐 JSX, TSX,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MySQL도 양념으로 챙겨가야 되고, 커스텀 포인트 아까 말했지만 액션 필터 어디에 했는지 알아야 되고, 그거 잘 하려면 결국 코어 소스를 이해해야 되죠. 그냥 하면 안 되고. 요거가 이제 조금 여기서 이제 진입 장벽이 살짝 있다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이해하는 사람들은 요거 되게 불만일 거예요. 아, 소스가 너무 낡았어. 10년 된 코드니까 낡았죠. 막 글로벌 변수 막 쓰고, 아, 너무 짜증나 이럴 수 있지만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제가 이 코드를 만들더라도 의존성 같은 거 좀 잘 지켜야 돼요. 왜냐면 이 글로벌 컴포저라고 해서 의존성 패키지 매니저하는 아까 봤던 얀 같은 거나 이런 npm 같은 그런 이제 그런 PHP에 있는 그런 녀석인데, 글로벌 컴포저가 없기 때문에 테마 플러그인 개별적으로 다 컴포저가 난립해 있고요. 다 알아서 그냥 각자 쓰고 있고, 그래서 내 거를 워드프레스에 올린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쓰게 한다 그러면 함부로 오픈소스 이거 컴포저 갖다 써버리면 딴 사람 거랑 충돌나죠. 버전 충돌납니다.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무슨 XML 패키지인가? 그거 개발하는데 어떤 두 플러그인이 있었는데, 얘는 2.8을 쓰고 얘는 3.2를 쓰는 거야. 똑같은 함수인데, 똑같은 함수 부르는데 2.8이랑 3.2랑 3.2가 되니까 버전이 달라갖고 에러가 나는 거예요. 왜 죽는지 몰라. 근데 죽는데 죽어. 그래서 디버깅 열심히 해보니까 두 플러그인이 똑같은 함수를 쓰는데 버전이 달라. 둘 다. 그냥 죽는 거죠. 어떤 애가 먼저 불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의존성을 막 만들면 안 돼요.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이제 올릴 땐 조심해야 되고, 뭐 내가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만들어주는 이제 뭐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한 사이트 만드는 커스텀 사이트 만들면 이제 그렇게까지 빡세게 하지는 않아도 되겠죠. 근데 그렇더라도 무분별하게 이제 사용자가 막 깔아서 쓰게 하다가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진입장벽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그대로인 상태를, 그러니까 워드프레스가 사용자들을 위해서 플러그인이나 테마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어떤 자기네 코어 API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는 해주지만, 결국 어떤 방법론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웹 프레임워크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요. 이런 패턴을 해서 이렇게 쓰세요. 그런 게 없어요. 얘네들 하는 거는 뭐냐면, 너네 만들었어? 커스텀 만들었어? 플러그인 만들었어? 그거 인클루드 해줄게. 그거 딱 하나예요. 실제로는. 인클루드 테마 하는 그 메인 파일 하나, 인클루드 하는 테마 파일 하나, 딱 하나. 그거 알아서 너네가 해. 우리 몰라. 함수는 줄 거니까 너네 알아서 해. 이러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뭘 어떻게 잘해야 될지가 좀 어려워지는 거지. 그런 진입장벽이라면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하면서 어떤 이제 지옥들을 만났냐면, 이제 처음에 만난 게 이 전역 변수 지옥입니다. 제가 만난 게. 처음에 이제 펑션 위주로 이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이 후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어떻게든 펑션 2에서도 쓰게 공유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많이 썼던 게 글로벌 변수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나중에 이게 누가 변수를 쓰고 누가 하는지 추적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정말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전역 변수 지옥이라고 그러고, 개발자들끼리 이거는 지옥이니까 절대 하지 마라고 못 박아두는 부분이죠. 두 번째 만나는 지옥이 뭐냐면 이제 클래스 무관 지옥인데, 이제 클래스 사용법 알았어. 이제 데이터 어떻게 공유하는지 알았어. 근데 더 힘들어. 왜냐면은 클래스를 잘 쓴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막 만들어갖고 의미 없이 막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다가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쓰는지 고민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막 생성자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이것도 이런 거 이런 거 한 번 만들고 두 번 만들고 세 번 만들고 반복하고 자원 낭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헤매게 되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지옥을 거치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고민합니다. 그러면 클래스 쓰면 OOP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OOP 잘 쓰는 건 다릅니다. 우리 할머니가 바퀴 들고 있으면 자전거냐고. 아니죠. 잘 쓰는 건 어렵습니다. 그럼 그걸 만들려면 이걸 내가 어떻게 만들어. 내가 피라미드를 내가 처음에 그래서 되게 멘붕이 왔어. 그래서 어땠냐면, 이 OOP를 잘 활용한다는 거는 결국은, 잘 한다는 말은 솔직히 말하면 되게 간지나죠. 잘 만들면 간지납니다. 근데 OOP, 그러니까 클래스를 만든다는 건 결국 모듈, 내가 이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잘 솎아내서 그룹화해서 이거를 모듈화 한 다음에 잘 쓰겠다, 이걸 내가 잘 활용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것들은, 다른 웹 프레임워크들은 이거 다 정의해가지고 사용자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사용자님은 요 컨트롤러 코드 딱 와서 여기서부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딱 데려다 주는데, 나는 이거부터 디자인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무주공산의 영역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규약하는 것도 규약이고, 관리 개발하는 것도 아까 말했지만 제가요 이걸 제가 해야 된다고요 라고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워드프레스에서 모듈화된 어떤 OOP로 잘 만들어진 그런 것을 개발할 때는 이런 난점들이 결국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뚫고 어떻게든 모듈화를 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제대로 개발하는 것 같고 내 속이 시원하고, 안 하면 콜백 지옥, 클래스 지옥 헤매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대안이 뭐가 있냐, 그래 기존 라이브러리 쓰는 게 최고지 하면서 기존 라이브러리 알아봤죠. 그래서 제가 써본 거는 요 라라벨 컨테이너가 있고요, 라라벨이라는 웹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컨테이너란 게 있고, 걔가 워낙 이제 유연하게 잘 돼 있고, 다른 프레임워크들도 워낙 유연하게 잘 돼 있어서 지금 우리 병인 매니저가 한 것처럼 리액트 쓰는 것처럼 다 갖다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부분은 이제 리서치만 해봤고, 실제로 써본 건, 그러니까 뭐 실제로 해서 뭐 프로덕션 레벨까지 간 건 아니고, 좀 리서치도 이거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알아본 거는 컨테이너, 요건 이제 좀 알아본 건데, 뭐 저렇게 있고, 저렇게 해서 커스텀 저걸 이제 어떻게 쓰는지 숙지한 다음에 내 플러그인에 잘 써먹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떠먹으면 되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옵션이긴 한데, 내가 요걸 가지고 그 플러그인을 갖고 올리겠다 싶으면은 이런 네임스페이스 프리픽싱을 꼭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다른 플러그인들이 이미 라라벨 컨테이너를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플러그인이나 다른 플러그인을 썼을 때 빵 하고 교통사고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거의 스페이스를, 네임 스페이스를 하나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라라벨은 아마 라라벨 컨테이너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라벨 컨테이너라는 네임 스페이스가 있다면 거기에 이제 내 앞에다가 라라벨 앞에 저는 이제 창우라고 붙여줄게요. 뭐 쇼플릭을 해도 되고요. 쇼플릭 라라벨 컨테이너라고 하나 더 붙여줘가지고 그런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놓는 그런 작업, 사전 작업 꼭 해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뭐 그렇게 라이브러리 쓰면 뭐 되기는 돼요. 잘 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대안해도 되는데 저는 뭔가 좀 이게 단가? 나는 직접 해보고 싶어라는 그 열탕에 왜 이렇게 들고 들어가고 싶은데 직접 들어가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왜 그거를 바퀴를 또 재발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제 삽질을 좋아하거든요. 삽질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냥 우쭐우쭐 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또 장점도 있어요. 이게 마냥 바퀴를 재발명한다기보다는 뭐 교육적인 목적은 뭐 당연히 원래 0번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테마나 플러그인과 일반 웹 애플리케이션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주객이 전도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테마나 플러그인은 그런 웹 애플리케이션이 그러니까 라라벨이나 이런 것들이 해야 될 만큼 거대한 웹사이트를 만들 만큼 얘네들이 큰 미션을 담당하느냐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테마 이렇게 만들고 플러그인은 저희 뭐 지도 플러그인 있는 지도 그거 출력해 주면 되지 뭐 웹사이트 전부 막 다 해가지고 그걸 관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능을 다 담아서 할 필요 없고 심플하게만 딱 담아 놓으면 되는데 너무 크지 않냐. 그 다음에 또 뭐 컨테이너 단순화할 수도 있고 내가 또 필요한 또 부분을 내가 아까 말했지만 이걸 디자인도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모듈화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내가 개입할 수도 있는데 그때 또 워드프레스만의 또 특징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반영해서 내가 컨테이너 모듈화를 진행해야 뭔가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디자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뭐 학습하는 것도 컸고요.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본 경험을 이제 좀 공유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플러그인 모듈화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이제 제가 이제 모듈화를 이렇게 했을 때 0번. 이거는 플러그인을 처음에 공부를 했다. 제가 가르친다 그러면 뭐 모듈하고 뭐를 떠나서 그냥 넘버 원으로 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템플릿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배드 케이스랑 굿 케이스인데 이렇게 함수 안에서 어떤 HTML 템플릿을 장황하게 찍는 부분이 있다고 쳐요. 이거는 뭐 여기에 꺽쇠가루 친 다음에 여기에다가 HTML 코드 섞어 쓰는 거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건 너무 지저분하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면피를 합니다. include.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변수들을 여기서 막 뭐 DB 쿼리를 해서 막 갖고 와갖고 여기서 변수를 해서 이쪽으로 변수를 전달했다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는 좋지 않아요. 이쪽이 훨씬 낫습니다. 이쪽에 렌더라는 함수를 넣고 템플릿이라는 이름을 넣고 이 템플릿에 전달하고 싶은 변수의 정보를 각각 배열의 형태로 전달하는 거죠. 이게 훨씬 낫습니다.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벌써 왠지 이제 알아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제어를 더 할 수 있죠. 이 부분에서. 그리고 값을 리턴할 수도 있죠. 여기서 제가 여기 생략을 하는데 여기다 true라고 적어주면 HTML 코드 다 만든 다음에 그걸 문자열로 리턴을 해서 이 함수가 리턴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매번 이거 할 때마다 그런 코드 만들어줘야 되죠. 어렵죠? 그래서 이쪽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거는 뭐 모듈화뿐만 아니라 어떤 플러그인에서는 내가 뭘 하든 간에 이거는 꼭 써먹어야 될 패턴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0번이니까 이번에 첫 번째는 이제 모듈에서는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가 필요해요. 나는 컨테이너 뭐냐면 모든 코드를 다 담아두는 엄마 같은 애. 컴퓨터로 말하면 마더보드 같은 애. 여기 이제 볼 같이 있고 여기에다가 필요할 때인 거예요. 필요할 때 만들어서 필요할 때 여기다 담아두고 그리고 필요하면 다시 쓰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를 얘가 알아서 필요한 것들을 주입해주는, 만들어주는 의존성 주입도 얘가 돼야 됩니다. 그거 해줘야 되는 게 컨테이너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라는 이 배 위에, 뭐 마더보드 위에 어떤 부품들이 올라갈 거냐, 모듈 부품이죠. 이 부품들은 사실 커스텀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부품들인 거죠. 이렇게 이 보울의 안에 보면 모듈 A, 모듈 B, 모듈 C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 모듈 안에서 각각 필요한 모든 워드프레스들에 필요한 코어에 등록해 줘야 될 것들을 선언적으로 등록해 줍니다. 미리미리 다 알아보게. 커스텀 포스트는 뭐뭐뭐뭐가 있고, 숏코드는 뭐뭐뭐가 있고, 커스텀 필드는 뭐뭐뭐가 있으니까 코어야 이거 다 우리 시작할 때 자 이거 있어 라고 딱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코드 중간에 어디선가 이상하게 뭐 메타필드 쑥 하나 나오고 사라지고 쓱 하고 그런 거 다 바퀴벌레예요. 그런 것들 못 잡으면 나중에 정말 힘듭니다. 코드 중간에 막 뜬금없이 나오는 필드 이름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모두 모듈에서 선언적으로 등록해 놓고 구현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기능들의 하나로 여기에 묶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중복이 있더라도 아주 중복을 최소화해서 느슨하게 서로 나눠서 하는 것이 모듈의 핵심입니다. 기능을 나눠 놓는 거죠. 그 기능의 예로 지금 말씀드린 게 뭐 커스텀 포스트, 커스텀 필드, 텍소노미, 숏코드, 아작스, 뭐 리라이팅, 옵션, 세팅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모듈의 어떤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듈의 요소의 두 번째, 서포트라고 저는 이름 지었습니다. 이거 뭐라고 이름 지어도 상관없어요. 뭐 에스펙트라고 해도 되고 뭘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모듈을 지원해주는 지원군이라는 의미에서 그냥 서포트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요. 요거는 모듈 간에 하다 보면 모듈이 독립적인 일을 하지만 세부적으로 일을 보면 모듈끼리 좀 비슷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횡단 관심사 분리인가? 라고도 얘기를 하고, 서로 비슷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생깁니다. 필연적으로요. 그래서 서포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얘들은 서로 기능을, 얘는 이 기능을 하고 얘는 이 기능을 쓰는 거죠. 근데 이 기능은 3번은 이 모듈 B도 일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 비슷한 것들끼리 또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모듈 내 작은 작업을 계속 재활용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코드들은 얘네들이 다 어떻게 보면 굳은 세세한 일들은 얘네들이 다 하고, 얘네들은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느낌만 줄 수 있죠. 그럼으로써 이 모듈들은 딱 봤을 때 이건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사람이 읽을 수 있어. 코드가 너무 지저분하게 막 있지 않으니까. 지저분한 것들은 여기다 이제 세세하게 나눠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서포트라는 개념을 넣었고요. 뭐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상 이 정도까지만 해도 클린하겠다 싶어서 딱 자른 겁니다. 그래서 다 합쳐보면 컨테이너 안에 모듈을 얘가 슉슉슉슉 넣고 슉슉슉 넣고 얘가 슉슉슉슉슉 요걸 생성해주고, 이거 생성해주는 겁니다. 얘가 만드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평 필요할 때 여기가 평, 얘가 때 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평평평평 불러주면 그것들이 뭐 HTML 코드가 될 수도 있고 DB와의 통신이 될 수도 있고 아작스 콜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다른 웹앱이랑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웹앱들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을 이제 실제로 오버액션 하니까 힘드네요. 잠깐 물 좀 마시고. 이런 느낌으로 하나의 플러그인에 집을 만들고 가게를 꾸려가는 전략을 이제 취하겠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코드 예시를 좀 할 생각이고요. 코드 예시를 하는 동안에는 저랑 여러분들이 좀 같은 같은 화면을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잠깐만요. 세팅을 잠깐 바꾸겠습니다. 150% 정도면 괜찮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좋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거 아니고요. 일단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빨리 하나 만들게요. 요거는 제가 만든 스크립트인데 로컬에다가 빨리 이제 워드프레스 하나 만드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conf1이라고 만들었고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랑 워드프레스 다운로드하고 필요한 플러그인들이랑 세팅이랑 다 밀어 넣습니다. 네. 그동안에 저는 아파치 설정을 다시 한 번만 체크를 할게요. 그러면 컴프 제로는 요거는 제가 라이브 할 때 어버버 할 때를 대기하게 된 백업이고요. 여기 이제 1번이 제가 이제 지금부터 작업할 사이트의 설정입니다. 뭐 대충 돼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럼 웹 브라우저를 가서 되나 안 되나 봐야지. 되네요.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설정 같은 거 맨날 만드는 설정 같은 거 미리 좀 해놨어요. 그래서 설정 보시면 이런 거 보면 이제 한국어 서울 이런 거 날짜 요식 이런 거 다 원래 디폴트로 돼 있는데 그냥 이런 거 이제 바꿔갖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거 꼭 해야지. 고유 주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이 되는 거 제가 처음부터 다 해버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요리할 때 보면은 왜 그 요리 프로그램에서 수비드 몇 시간 8시간 해야 되는 거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갖고 오잖아요. 그런 느낌보다가 좀 갖고 와서 해야 됩니다. 저도 어버버 하면 안 되잖아요. 컴프1에 가서 컨텐트 플러그인 그리고 클론 사이트 이름이 뭐였더라? 요겁니다. 네, 세미나. 그래서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이건 다 했으니까 여긴 닫아도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오픈해서 나올래? 컴프1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워드프레스 사이트에서 여기 이제 편집기에서 열었고 필요한 플러그인들도 기본에 제가 이제 개발할 때 필수로 쓰는 것들을 이렇게 좀 다운로드 받아 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필요한 쇼플릭 세미나는 여기에 있네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일단 기본 코드는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 헤더랑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게 제가 프레젠테이션 모드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좀 더 보기 편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이 뜬다. 여기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일단은 플러그인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되면 코드가 미구현인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페이털 에러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요 메인 코드는 잠시 닫아두고 플러그인으로 가서 여기 샘플 코드 있네요. 요거를 활성화 시킵니다. 그래도 죽네? 오토로드를 안 켰네요. 잠깐만. 프레젠테이션 모드 잠깐 끄고요. 덤프 오토로드 해줘야죠. 뭐야 이거 왜 여기야? 여기 아니지. 컨텐트 플러그인스 셔플릭 세미나. 됐고요. 다시.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끄고 네, 코드 예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도 간단하게 만만하게 쇼 코드 만들 겁니다. 2개 만들 거예요. 세미나 노티스 1, 세미나 노티스 2라는 거 만들 거고 여기에 이제 쇼 코드 안에 이렇게 파라미터 넣을 수 있잖아요. 그 이름은 공통적으로 P1, P2라고 지을 거고요. 없으면은 알아서 각자의 기본값 넣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미나라는 노티스 요거는 이제 프리픽싱 돼 있어가지고 내가 플러그인 안에서 이제 코드적으로 변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는 아작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난수의 문자열을 가진 어떤 문자열을 출력하는 걸로 기능을 대체하겠습니다. 설명을 다 해버렸네. 프로그램으로 기본값으로 설정된 접두사를 출력하는 거고요, 세미나가. 그 다음에 이 파라미터 P1, P2는 쇼코드 파라미터고 각각 기본값 다르고, 그 다음에 얘는 감사, 인사 감사, 아작스, 요거는 난수적으로 출력되는 거. 자,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 메인 코드가 세미나라고 돼 있는데 요거 이제 주석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짜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헤더 플러그인 필수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앱스 체크 넣어주고, 그 다음에 PSR4 오토로딩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메인 파일이랑 버전 같은 콘스탄트들 여기다 저 넣어주는 편이죠. 그 다음에 include라고 해서 PHP 파일을 넣는 거는 이제 include 쪽으로 넣고요. 요즘에 이제 JS 많이 쓰는, TSS 많이 쓰는데 그쪽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src로 이제 넣어주는 편이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코드 구현했습니다. 이것까지 다 잘라 그러면 저 못 짜요. 이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많이 실패하고 버그 내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욕하면서 막 하면서 짠 코드들을 여기다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펑션은 여기 functions.php에 이렇게 담아놨고요. 그래서 여기 말했던 그 렌더 함수들 있죠, 실제 구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파일 include를 저도 어디선가 include를 여기서 어디 있는데 여기 하죠. 여기 include 하고 뭐 그 이외로 필요한 것들을 뭐 하고, 이게 기본이에요. 요거는 머릿속에 완전히 익혀두는 게 좋죠. 근데 이름을 이렇게 막 언더바 해서 좀 되게 막 어렵게 해놨는데 이건 좀 의도가 있는 거고, 이렇게 꼭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필요한 함수 2개 정도 선언해 놨고요.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넘버 2네, 컨테이너 코드가 아니라 넘버 2가 모듈인데, 이 모듈은 그냥 이 모듈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선언받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좀 만들어 놨는데요, 숏코드 모듈을 만들었어요. 일단은 만들었어요. 그래서 숏코드 모듈을 만든 이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요. 이때 이 프리픽스, 아까 처음에 왜 세미나 뭐 한다는 그거 코드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접두를 여기다 이렇게 클래스 변수, 클래스 프로퍼티를 선언해주고, 얘를 난데없이 여기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 어디서 오느냐? 아까 의존성 주입이라 그랬잖아요. 컨테이너가 얘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러면서 컨테이너가 이걸 넣어 줄 거예요. 내가 정한 값이 어딘가 있을 거고, 그거가 얘가 전달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값이 뭔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오는 것만 알고 코딩하면 돼요. 그래서 숏코드 세미나 노티스 1번과 세미나 노티스 2번을 선언을 해줍니다. 그럼 저도 그에 발맞춰서 페이지 가서 새로 추가해서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복제 2개 만들고요. 그 다음에 2개 구분해주는 구분자 하나 넣어주고요. 들어간 거 맞아? 너 일단 뭐 중요한 거 아니? 제대로 됐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지금 뭐 제가 지금 만들진 않았으니까 세미나 노티스 1, 세미나 노티스 2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구분자 나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게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목표로 하는 게 세미나 노티스 1번과 2번이 이제 그걸 만들죠. 그래서 노티스 1번, 노티스 2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디스패치라고 해서 이 애드 숏 코드를 그냥 그 워드프레스의 나이브한 애드 숏 코드를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변형을 시켰는데 실제로 이 add shortcode는 add shortcode 하면서 dispatch라고 하는 그냥 공통의 메서드로 바꿨고요. 그 안에서 조금 더 일들을 해주도록 이런 부분 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챙겨가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필요한 어트리뷰트나 이런 것들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이 셈이나 노티스 1번이라는 숏코드를 넣었을 때 이 셈이나 언더바는 지우고 이 부분이 하는 말은 핸들 노티스 1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찾아서 실행해 주겠다. 그게 숏코드 콜백이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받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어트리뷰트 여기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숏코드 ATTS 한 다음에 내가 지금 ATTS랑 페어즈랑 ATTS를 맞춰서 어트리뷰트 만들 거고요. 이 설정은 여기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return, render,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에 노티스 1번과 2번이라는 가 미리 좀 만들어 놨어요. 이것까지 다 코딩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건 이제 템플릿인데 실제로 이제 결과를 찍어내는 HTML 파일이고, 그래서 위에 주석으로 어떤 변수를 쓸 건지 주석을 다 처리해 놔요. 이래야 내가 뭐 할 건지 다른 사람이 뭐 할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얘가 이름이 보니까 노티스 하이픈 1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는 노티스 하이픈 1 이렇게 하고 언더바로 P1은 잠깐만 헷갈립니다. 잠깐만요. P1은 P1으로 아니지 이렇게 할 수 있지. ATTS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프리픽스는 프리픽스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잠깐만, this의 프리픽스 이렇게. 그리고 렌더란 함수 지금 없으니까 import 펑션 하고요. 레드너라고 썼네. 렌더. 아이고, import 펑션. 그러면 위에 import 펑션이 생기면서 쓸 수 있게 됐고요.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짜버리면 제가 좀 안 좋은 짓을 했는데, 이렇게 짜버리면 이 부분에 이제 코드를 직접적으로 뭐 다 이제 모듈 안에서 다 일일이 구현하는 형태로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모듈 코드를 봤을 때 너무 많은 일들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뭐야.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서포트라는 게 있다 그랬죠. 만들었습니다. 좀 비겁하지만 라이브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불러올 때 컨테이너를 불러오도록 합니다. 이게 아니지. 이거 전에 하던 프로젝트 건데 손에 익어버려갖고 병이식 웃네요. 그래서 노티스1 서포트의 클래스를 선언한다. 이게 지금 같은 게 뭐냐면, 지금 셈이나 서포트가 노티스1이 있다면 노티스1 하면 원래 문법대로라면 노티스1 서포트 이렇게 해줘야 될 거고, 여기에 이렇게 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컨테이너, 세미나라고 호출하는 이 컨테이너한테 얘 호출을 맡기는 거고, 이렇게 맡긴 다음에 저는 getFrontUI라고 하는 표준화된 어떤 함수를 부를 겁니다. 그때 나는 이거 뭐 쓸 거냐? 여기 프리픽스니까 this 프리픽스랑 여기에 ATTS를 이렇게 넘길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비슷한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리턴 해줘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건 좀 오타니까 상관없고. 그래서 조금 더 비겁하지만 2번에 대한 노티스 서포트도 여기 좀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다 하려 그러면 못 하겠어요. 근데 여기도 해야 되네? 해야 되네요. 할게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근데 지금 제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직접 짜는 건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뺏겨 와야겠어요. 아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제가 좀 뺏기겠습니다. 시트 안 보고 지금 잘라 그러니까 머리가 제가 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아주 그냥 돌아버릴 것 같아요. 잠깐만, 여기는 그게 없네. 그러면 복제하고 그 다음에 버전 컨트롤 매핑 가서 빼고 요거 하나만 냅두고 그러면 여기 정답지가 있어요. 요거 보고 베껴야 돼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지금. 덜덜덜. 그래서 아까 쇼코드 모듈을 다시 한번 보면 얘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네. 똑같죠? 이 부분. 두 번째도 이렇게 하라고 돼 있네. 똑같네. 그래서 지금 짠 게 똑같죠? 이렇게 하라고 돼 있고 또 복사해서 리턴 하는데 얘는 노티스 1이 아니라 노티스 2의 서포트를 가지고 와야 되죠.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럼 노티스 1이랑 노티스 2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핸들 노티스 1하고 핸들 노티스 2는 어떻게 됐냐면 이거 갖고 와서 여기 프론트 UI 출력하라는 걸로 끝납니다. 모듈에서 일일이 다 구현하는 게 아니라 추상화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그냥 코드를 읽음으로써 어떤 일을 하는지 바로 눈치채게 그렇게 해서 양파 까듯이 하나하나 들고 들어감으로써 프로그래머가 머리 아프지 않게 배려하는 뭐 그래봐야 저희 미래에 나겠지만 어쨌든 미래의 내가 좀 덜 아프게 머리 아프게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보면 이제 노티스 1의 서포트, 노티스 2의 서포트를 구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티스 서포트 1은 프론트 UI 어떻게 구현하냐 답지 좀 보겠습니다. 머리가 멎어버렸어요. 이거 봐요. 코드 많잖아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 지금. 그럼 이걸 해도 되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뭐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너무 많이 뜨네. 일단 이 아작스 쓸 거잖아요. 아작스 써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jQuery 쓸 거고요. jQuery에 필요한 변수들을 이 로컬라이즈 스크립트로 이쪽에 전해줍니다. 아작스 URL, 어드민 아작스 PHP가 있고 이때 필요한 우리 CSRF 토큰, 논스 토큰을 이렇게 만들어서 난 전달해 줄 거야. 그 다음에 노티스 1이라는 템플릿 1에 프리픽스랑 이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넣을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겁하지만 이번에도 베낄게요. 이렇게 한데 얘는 이렇게 한데 자,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제가 이 예제를 설명드릴 때 이 부분 처음에 이 부분
접두사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접두사란 부분이 지금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코드 구현할 때 프리픽스라고 변수만 했지 저게 세미나라고 오는 거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게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이제 얘기를 이제 해드려야 될 차례인데요. 컨테이너 그 자체로 동작하고 이런 사소한 설정에 의해서 코드가 변경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이 설정 폴더에 이 설정 셋업과 아규먼트 언제 주는지 이거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숏코드 돌아가는 것도 사실 미스테리예요. 저게 지금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 거야? 어떤 원리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셋업에서 해줍니다. 아까 모듈이 처음에 딱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코어에 뭐 되고 뭐 코어에 등록되고 뭐 하는 게 있다 그랬는데 그게 언제 돌아갔냐, 그거 어떻게 했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이 셋업 파일이고, 이때 이 리턴되는 이 어레이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레이의 키가 그 코어 곳곳에 있는 그 두 액션의 훅 이름입니다. 그래서 plugins loaded이라는 두 액션 훅에 맞춰서 우리는 priority high, 이거는 이제 저거 실행 그 오더 그 priority 2번 순서로 할 거고, 얘를 5번 뭐 high는 5번, 디폴트는 15번, 30으로, 로우는 30으로 그 순서대로 나는 이렇게 요거 모듈 읽어줄 거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요건 플러그인스 로드 때 할 거고, 이제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조지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니 때. 그때 저는 이제 priority 디폴트로, 우리 지금 이름이 숏코즈니까 숏코즈라고 적어주면 얘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 모듈에 있으니까 요거 읽어갖고 동작시켜줍니다. 컨테이너가 동작하면서. 그래서 여기 쫙 선언해 놓고 이쪽에서 불러주면 우리는 그거 믿고 기다리면 불러준다는 거죠. 그때 모듈에 이 숏코드 모듈을 다시 보시면 제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생성자로, 이건 지우고요, 생성자로 프리픽스라는 걸 넣어놨죠. 이 프리픽스가 이 프라이빗 스트링이랑 대입이 되면서 이 클래스 내 전역으로, 이 클래스 내부에 이제 프리픽스라는 존재가 알려지는데, 그걸 전달하는 게 이 모듈 ARJS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숏코드라는 모듈에 세미나 하이픈을 넣어주면 이 문자열이 숏코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완성된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실행해 볼게요. 호잇! 네, 동작하죠. 그래서 세미나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 보실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 제가 이 안에 아작스 코드는 구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인사말과 감사말은 지금 출력되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난수 부분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거 진짜 세미나가 이제 하드 코딩 된 거 아니라는 거 증명해봐라. 그러면 제가 코드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 세미나가 아니라 쇼플릭이라고 바꿔볼게요. 그러면 얘도 쇼플릭이라고 바뀌어야죠. 바뀔까요? 네, 바뀌네요. 그래서 코드의 여러 부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적당히 의존성을 처리해 주는 식으로 동작하게, 정보를 전달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P1은 샵1이고 P2는 모듈이고, 이 두 번째 숏코드에서는 샵2고 세미나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제 숏코드 파라미터거든요. 숏코드 파라미터는 우리가 처음에 여기 보면은 노티스 1이랑 노티스 2에 모듈 숏코드 모듈에 여기에 기본적으로 생성해 놓은 기본값이 정해져 있죠. 이 기본값 따라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숏코드 바꿔주면 동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작스 부분은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예제를 이제 끝마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여기서 이 부분 제가 코드를 갖고 왔는데
이거 복사해서 그냥 넣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래서 노티스 1 노티스 1으로 이게 노티스 1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그 글로벌 변수에 값 가져와서 아작스로 쌤이나 그리팅스랑 쌤이나 땡큐라는 액션으로 해서 보낼 거고요. 그게 쭉 타고 들어가서 이쪽에도 만들어줘야 되네요. 할 건 많습니다. 그냥 빠르게 지금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또 비슷한 식으로 핸들해서 컨테이너에서 get greetings랑 get thank유라는 거 메소드 넣어주면은 이건 또 아작스 모듈인데 아작스가 동작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작스 동작해야 되죠. 근데 지금 아작스 셋업 안 해놨으니까 여기서 아작스라고 넣어주면 아작스 클래스도 같이 동작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나오죠. 자, 여기서 XHR 다시 열어서 이렇게 하면 실제로 얘네들은 어드민 아작스를 통해서 제가 원한 액션을 통해서 호출을 하고 두 개가 그것의 응답이 감사합니다랑 안녕하세요를 받아서 이쪽에 출력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듈화 되는 거고 다 이렇게 각각 역할에 대해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듈이 여기구나. 이 그림 보시면은 모듈 A랑 모듈 B가 있는데 모듈 A가 아작스라 그러면 모듈 B는 숏코드죠. 근데 숏코드에서도 하는 역할이 있고 그 하는 역할이 뭔가 뭐 인사말 출력하는 것도 있고 감사말 출력하는 것도 있고 뭐도 있지만은 걔네가 각각 구현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각자 구현되고 걔네가 각자 호출을 하는 걸로 함수되고 그게 분할이 되고 그게 실제적으로 이 서포트란 안에서 보면 노티스 1이라는 숏코드가 하는 일의 어떤 총집합이라고 볼 수 있죠. 얘는 프론트 UI 출력해주고 얘는 인사말 출력하는 게 여기 있고 다 모이게 되는 거죠. 2번에서는 프론트 UI를 출력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여기 간단하게 설명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서 난수 출력하게 돼 있었잖아요. 난수 막 출력하고 있는데 이 난수 출력하는 것도 지금 보면은 여기 후젠이라고 하는 객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도와주는 애가 여기 또 있어요. 생성자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 후젠은 여기 서포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후젠을 해서 서포트로 만들고 얘를 getF라고 하면 얘의 랜덤 시드에 그러니까 얘는 랜덤 시드는 그거 갖고 와서 요 랜덤 시드 문자를 해주는 요거를 또 재차 불러와서 후젠은 바시드를 불러와서 바시드가 이걸 불러주고 얘는 얘가 불러오고 지금 까고 들어오면서 의존성의 어떤 그 주입이 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제가 이렇게 new를 써서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컨스트럭터에다 넣었을 뿐이에요. 나 이거 쓰겠다. 그러면 컨테이너가 알았어 하면서 걔 넣어주는 거예요. 후젠 넣었어요. 후젠이 되면서 후젠 생성될 때 야, 나 바시드 필요해. 바시드 만들어줘. 컨테이너야. 바시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getF를 하니까 프리픽스랑 랜덤 시드랑 같이 랜덤 시드가 프리픽스가 된 거고 거기에 f가 붙어가지고 온 거고 그래서 이 fg에서 여기 this의 fg 갖고 와서 fg에 getF를 붙이고 이 f라는 이름이 여기 나오고 이 f가 노티스 2번 템플릿으로 쑥 들어가서 여기 f라는 변수로 들어가고 그게 여기까지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의존성 주입이라는 게 이루어지고요. 지금 이게 난수 문자열이니까 새로 고침할 때마다 달라지겠죠? 네,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플러그인의 테마랑 모듈화를 어느 정도 갖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플러그인은 플러그인대로. 그래서 클래스 만들 때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생성자에서 그냥 내가 생성해 줄 거, 아, 이런 거 필요해. 컨테이너에 넣어줘 하면서 믿으면서 딱 짜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생태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듈은 모듈대로 복잡하게 일하는 게 아니라 서포트한테 일 딱 맡기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여러 프로그래머가 한 번에 달려들어도 서로 어느 간에 추상화가 돼 있으니까, 야, 이 부분 내가 이렇게 메서드 파트 만들어 놨으니까 개발해줘. 이 부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개발해줘 하면서 각자 개발해서 딱 붙이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예시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됐죠. 예. 시간이 많이 오버된 관계로 이 부분은 설명은 제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뭐 간단하게 한두 개 정도 받겠습니다. 없어요? 이게 좀 난이도가 예, 말씀하세요. 그 아까 컨테이너에서 이제 모듈 args.php를 따로 만드셨는데, 네. 컨테이너에서 모듈에 바로 프리픽스를 안 넣고 이렇게 args.php를 따로 만든 이유는 뭐? 컨테이너에 직접 안 넣고 컨테이너에서 모듈에 이렇게 바로 생성하면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프리픽스를 그 args.php에서 따로 컴피그 파일 만들어서 생성하는 것도 지금 컨테이너 안에서 자동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때 생성자를 어떻게 넣어주느냐 하면은 어떻게 넣어주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나죠. 예, 그래서 설정 파일로 따로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컨테이너는 최대한 코드 수정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그대로 돌아가게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듈이나 뭐 그런 설정 파일들을 이용해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코드를 딱 손대는 부분이랑 손 안 대는 부분이랑 격리 딱 시켜서 코드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그럼 서포터가 서포터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듈에서 이런 의존성을 할 땐 아까 봤지만 뭐 셈이나 호출하고 get이라는 식으로 모듈을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근데 서포트끼리는 뭐 셈이나 부르고 이런 게 아니라 생성자에서 바로 필요한 요소들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옴부즈만 할 때는 그 제이슨 아작스 그 쿼리 보낼 때 뭐 리퀘스트 분석하는 서포트도 만들고 파일 업로드 도와주는 서포트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뭐 사용자가 파일 업로드 하는 것만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서포트 받아가지고 그거 폼 받았을 때 걔를 실제적으로 파일 받아가지고 저장해주는 서포트가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포트가 서포트를 구현하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래 그러라고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질문 마지막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병인 매니저가 계속 해가지고. 지금 이걸 이해하시면요, 지금 그 앱 개발자 해가지고 이해하셔가지고 그런 거 그 튜토리얼 같은 거 거의 다 처음에 따라 하실 수 있을 만큼 배경 지식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되게 막 세상에 저기 뭐 하는 소리야 이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뭐 제가 이렇게 만들어 쓰고 있다는 걸 사실 뭐 잘 알죠. 네. 서포트가 네. 재사용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노티스 1, 2에서는 이게 따로따로 구현이 되고 네. 이제 발표하신 내용을 보고 네네네네. 받아들여졌는데, 네. 그 getFront UI였나요? 네. 그거를 뭔가 재사용하는 방식은 아니고 그냥 좋은 질문입니다. 보여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빠르게 스킵하고 지나가서 getFront UI라는 거는 지금 이 부분이 되게 똑같이 있는 거가 지금 의심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죠? 네, 그러니까 오버라이드가 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해서 네. 그냥 별도의 서포트로 이제 클래스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네. 왜냐면요, 이때 임플리멘트를 할 때 얘는 프론트 서포트를 임플리멘트 합니다. 이때 프론트 서포트는
get front UI를 만들도록 강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따라서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냐면 숏코드를 여러 개 만들거나 뭐 만들어 놨을 때 뭐 아웃풋 UI 막 중구난방으로 이름을 지어버리면 이 숏코드가 어디서 뭐 하는지 뭐 아니면 이 서포트가 어떤 아웃풋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난 이거 어드민 UI를 찍는다, 프론트 UI를 찍는다, 나 이거 지금 아작스를 찍는다라는 이름을 통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이런 식으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나는 프론트 UI 두 개의 비슷한 일을 하지만 어쨌든 다른 숏코드라는 존재에 대해서 같은 인터페이스로 접근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아 이거 지금 프론트 찍는 UI구나. 다 모든 그 숏코드나 서포트를 통틀어서 문제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대답이 되나요? 그럼 실제로 노티스 1과 노티스 2는 이제 실제 하는 동작은 다르지만 이제 같은. 그렇죠, 그렇죠. 삼성 그 전자레인지랑 LG 전자레인지랑 브랜드는 다르지만 돌려가지고 무웅하고 음식 데워 먹게 동작하는 인터페이스는 똑같잖아요. 그 인터페이스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예, 되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날카롭게 보고 계셨네요. 질문 하나 더. 예. 유튜브 쇼플릭 강의라고 네? 나중에 쇼플릭 유튜브 강연 영상으로 예. 올릴 계획 있어요. 지금 여기 찍고 있거든요. 제 얘기는 요거를 예. 별도로. 별도로요? 네. 부끄러워서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프레스켓 유영우님이시죠? 감사합니다. 질문. 네, 그럼, 예. 시연해주신 코드 엄청 재사용량이 많던데 이거 다 깃허브에 올라가 있는 거구나. 시트시트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안 그러면 발표 못합니다. 저희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나요? 이거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되나요? 당연히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죠. 어느 정도는. 네. 예. 그거를 공유하기 위한 어떤 세미나이고요.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리려고 생각은 좀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꼭지를 지금 연 거예요. 이거 지금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거 라이브러리를 만들지요 그랬는데 근데 라이브러리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제가 이거 사실 그런 식으로 많이 해왔어요. 제가 코드를. 그래서 뭐 옛날에 이건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뭐 HS라도 있고 이런 볼리플레이트도 있고 뭐 IBMU라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었고 다 만들었는데 다 실패하더라고요. 다 아카이브 처리해놓고 그냥 못 쓰게 만들어놨어요. 못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아카이브 처리해놓은 거죠. 왜 그랬냐면은 이런 로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 갓그랜저 요거 80년대 나온 요 갓그랜저고요. 요거는 최신 그랜저인데 이름은 그랜저인데 완전 다르잖아요. 플러그인인데도 우리가 이제 개발 트렌드가 달라지면 예전에 짠 게 저렇게 보이거든. 물론 저것도 좋은 차지만 새로운 방법론을 따라서 난 또 새롭게 만들고 싶어서 막 개발자의 혼이 막 불타거든요. 근데 제 능력으로는 저렇게 변하지 않고도 어떤 좋은 가치를 지닌 스테디셀러 코드를 내가 만들 수 있냐 그랬을 때 솔직히 2023년까지는 모르겠지만 4년, 5년 트렌드 점점 변화할 텐데 내가 그거 할 수 있겠냐 그러면 저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저 혼자로선 할 수도 없고 제 능력이 또 그거는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능력 넘어서기 때문에 이거 라이브러리로 만들자라는 이제 움직임은 더 이상 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명이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정말로 개발 커뮤니티가 한국에 형성돼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플러그인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개발자 한 사람, 두 사람이서 나 좋은 거 만들었으니까 내 플러그인 만들어 써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그런 코드들은 그렇게 코드를 만들었을 때 어떤 의무가 생기냐면 그 코드가 물론 법적 책임이나 이런 책임은 없죠. 라이센스상. 그렇지만 적어도 도의상 그 코드가 정확하게 동작해야 되는 보장을 제가 해줘야 돼요.
돌렸는데 안 돌아가는 코드를 만들면 정말 욕먹잖아요. 그런 코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 변하면서 그걸 해줄 수 있냐고요. 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대안은 이겁니다. 그래서 코드 대신에 요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규약, 너무 빡빡한 문서 말고 그냥 요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하고 예제 코드, 이런 코드는 이렇게 해요 하면서 코드 스니펫 정도로 이렇게 하고, 뭐 아까 말한 대로 모듈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저번에는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음엔 이렇게 해보시고요. 제가 이러이러한 코드는 이런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써봤으니까 나중에 봤을 때 참고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그냥 기록만 해두고 규약만 해두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보고 다시 이건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싶어요. 물론 지금 한 코드들은 뭐 공개를 해드려서 쓰긴 하겠지만 앞으로는 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